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서울 콘서트 3일차 첫 주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많은 팬분들 큰 기대감으로 K스포돔으로 향하실 텐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정말 공감 가고 다시 한번 임영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분석한 한 팬의 콘서트 후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분은 자신을 임영님 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쑥스럽다면서 자신을 여국시대 어머니를 서포트하는 자녀라고 소개했는데요. 객관적이면서도 임영님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전문가처럼 분석하는 놀라운 후기를 전했네요. 이는 후기라기보다는 음악 전문가의 칼럼 같은 느낌이었는데 우리 별빛님들 오늘 이분 후기 보시면서 임영님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가득 채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한 팬분의 서울 콘서트 후기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공연 후기 소식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번 서울 콘서트를 직관한 자녀분의 후기가 전해졌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분석과 임영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예전에 상암 스타디움에 어머니를 모시고 간 뒤에 후기를 한번 전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어머니와 서울 K스포돔 콘서트를 직관하고 후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상암 스타디움 공연 이후에도 고척 리사이틀도 같이 갔고 임영님의 하나은행 대전 자선 경기, 2집 발매 직전 CGV 청음회, 그리고 올해 대전에서 있었던 시축과 하프타임 이벤트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일정은 끊이지 않고 잘 이어왔다면서 이번에 서울 콘서트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공연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했죠. 그러면서 이번 공연 역시 자신의 덕질보다는 어머니 서포트 담당에 가까워서 약간 3인칭 관찰자 모드로 보는 느낌을 후기로 전하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몇 년째 이렇게 꾸준히 좋아하고 설레고 즐길 수 있는 뮤지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고맙다며 그런 사람 한 명 있다는 것이 자식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진심을 전하기도 했네요. 먼저 서울 콘서트장을 방문하니 포토존도 많고 예쁘고 안내 스태프들 친절하며 영시대 분들 서로 매너 좋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이러한 점도 좋았지만 진짜로 좋았던 점은 공연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고된 공식 러닝타임은 150분이지만 임영님의 콘서트에서 150분은 언제까지나 숫자일 따름이고 실제로 축구 2경기를 치를 수 있는 180분짜리 콘서트라고 전했죠. 보통 영화 길이가 3시간만 돼도 와 길다, 에픽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영화는 그래도 인물이 바뀌고 배경도 바뀌고 사건도 계속 터지지만 솔로 가수 한 명이 게스트도 없이 3시간을 꽉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큰 도박이라며 조금만 텐션이 꺼지면 바로 지루해지고 그 순간부터 감정선은 씻고 시선은 무대가 아니라 시계로 가버리는데 아직도 일부가 안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날 콘서트는 이미 반쯤 망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면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임영님 콘서트에서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콘셉트 맞춘 찐 영시대 분들한테야만 말할 것도 없지만 나처럼 그냥 어머니와의 동행자 그리고 관찰자 포지션인 사람에게도 그의 공연은 단 한 번도 이건 좀 긴데 라는 생각을 준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을 보면 자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프렌치 셰프가 떠오른다고 전했는데요. 구성이 되게 치밀하고 그 구성을 받쳐줄 기본기가 엄청나게 단단하고 자기색이 확실한 음식들이 3시간 동안 이어지는 기분이라면서 좋은 프렌치 코스 요리를 즐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전체 러닝타임은 3시간에 육박하는데 각 접시의 양만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막상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나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 싶고 배도 딱 알맞게 꽉 차있는 느낌이 남는다면서 이번 콘서트에서 임영님도 딱 그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 사람 무대의 구성 진짜 촘촘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걸 뒷받침하는 기본기와 에너지가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투어에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실력이나 구성보다도 여유라고 전했는데요. 2023년 360도 K스포돔 공연과 고척 콘서트 그리고 2024년 상암까지의 임영님은 항상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무대 퍼포먼스, 눈빛, 노래, 감정 모든 것들을 100을 꽉 채워넣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그렇게 전력을 다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팬들도 그 흐름을 같이 밟아온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우리 영시대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는 어떤 무대가 있을까?
이번에는 관객이 몇만이나 올까, 이번에 또 어떤 기록을 깼나, 이런 것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같이 즐기면서 여태까지 왔지만 이제는 규모적으로 더 갈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상암 잔디에 좌석을 깐다거나 리모델링이 끝난 잠실 주 경기장 같은 새로운 무대가 열리지 않는 이상 수도권을 기준으로 2024년 스타디움 콘서트 스케일을 넘기기는 쉽지 않은 시점까지 와버렸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번 투어가 더 궁금했는데 실제로 콘서트를 보고 나서 든 결론은 앞에서 말했던 그대로 이번 투어의 키워드가 확실히 여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투어에서의 임영님이 각 무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타입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전력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무대라는 공간을 조금 더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면서 한 곡 안에서도 표정과 몸, 템포를 더 다양하게 쓰고 해야 하는 것을 수행하는 느낌보다는 지금 이 무대, 이 순간을 진짜 즐기는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얼씨구의 무대였는데 중간중간 AR이 들어가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보컬과 랩, 댄스를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구조여서 결국 이 곡의 핵심은 호흡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호흡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곡 따라가기 바쁜 사람처럼 보이기 쉽지만 가사와 안무, 동선을 쫓아가느라 바쁜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 곡 매력이 바로 반감된다면서 호흡이 참 어렵다고 전했는데, 이번 얼씨구 무대에서 임영임은 그 호흡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난감처럼 갖고 놀더라며 중간중간 템포를 쪼개고 조금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본인 호흡을 하나의 악기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노는 뮤지션이 떠오르는데 마이클 잭슨을 언급했네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의도적인 추임새로 느껴지는 호흡을 통해 곡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 안에서 감정을 불어넣으며 하나의 곡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면서 이전 음악방송보다 이번 콘서트에는 더욱더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을 위해 설계된 무대에서 충분한 준비를 거치면 내가 얼마나 더 치밀해질 수 있을까를 제대로 보여준 느낌이 들었다면서 특히 호흡을 가지고 노는 포인트들에서는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였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임영임이 보컬리스트로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중에게 임영임은 여전히 트로트 가수라는 이미지, 중년 팬덤을 등에 업고 성공한 가수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다 걷어내고 보면 임영임은 그 자체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보컬리스트라고 생각한다면서 엄청난 폭발력과 넓은 음역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이 집에 와서는 거의 이것이 내 시그니처야 라고 선언하듯 가성과 진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스타일리시한 보컬을 들려주었다면서, 그래서일까 어떤 장르를 부르듯 마치 그 노래가 원래부터 자기 곡이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흡입력이 있다며 많이 들을수록 질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듣고 싶어지는 목소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빌리 조엘이라는 레전드 가수를 언급했는데요. 이번 케이스포덤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은 그런 의미에서 임영임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처럼 느꼈는데 그의 음색과 디테일, 곡과 곡 사이의 호흡을 온전히 즐기기에는 그만한 공간이 또 있을까 싶었다면서 그래서 공연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레나라고 불리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수십 년째 거의 매달 공연을 하고 있는 빌리 조엘처럼 언젠가 임영임의 음악도 그런 식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면서 그게 케이스포덤이든 나중에 완공될 잠실돔이든 장소가 어딘가 되든 상관없이 뉴요커들에게 빌리 조엘이 그랬듯 한국의 음악 팬들에게는 임영임이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면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그의 음악을 함께 부르고 울고 웃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늘 거기 있는 사람으로 오래오래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후기를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주말 차트 소식입니다. 이번 콘서트 주간 주말 음원 스트리밍 차트는 임영임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 23일 아침 8시 멜론 탑백에서는 임영임의 순간을 영원처럼과 사랑은 늘 도망가가 상위권에 오르며 꾸준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외에도 15곡이 탑백을 차지하며 임영임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한편 주말 아침 실시간 차트는 역시 임영임의 힘이 느껴지는데 11월 23일 7시 실시간 차트는 2위 순간을 영원처럼, 3위 들꽃이 될게요, 4위 사랑은 늘 도망가, 5위 그댈 위한 멜로디, 6위 비가 와서,
17위 답장을 보낸지가 올랐으며 다시 9위에 얼씨구, 10위에 알겠어요 미안해요가 랭크되었습니다. 한편 11위 우리들의 블루스, 12위 원더풀 라이프, 13위 돌아보지 마세요, 16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7위 우리에게 안녕, 18위 나는야 히어로, 20위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올랐네요. 한편 지니 차트는 더욱 완벽한 차트 싹쓸이를 보여주었는데요. 11월 22일 아침 7시 순위로 1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 2위는 순간을 영원처럼, 3위는 우리들의 블루스, 4위는 그댈 위한 멜로디, 5위는 돌아보지 마세요, 6위는 들꽃이 될게요, 7위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8위는 알겠어요 미안해요, 9위는 비가 와서, 10위는 답장을 보낸지, 그리고 11위 원더풀 라이프, 12위 얼씨구, 13위 우리에게 안녕, 14위 나는야 히어로, 15위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랭크되며 15위까지의 모든 곡을 싹쓸이해 주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음원 성적을 우리 별빛님들의 응원으로 반짝반짝 빛내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얼씨구 음원 영상이 3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임영님의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작사에 참여한 곡이죠. 비트가 강렬한 점이 인상적이고 노랫말에 영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간간히 들리는 얼씨구와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새롭고 색다른 느낌이 들게 해주었고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개성이 강한 곡입니다. 특히 임영님의 다양한 음색을 들을 수 있어서 입체적이고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는데 임영님이 타이틀곡이라고 선정하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특별했던 곡이 조회수 300만 뷰를 돌파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웅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